신성한 동물, 고대 그리스에선 사랑을 의미했고 중국에서는 장수를 의미했던 동물, 금슬의 대명사이자 평화의 상징,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둘기는 하늘의 쥐, 일명 플라잉 렛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기피 대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과연 비둘기는 정말로 미움받아 마땅한 동물일까요? 동물들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는 애니팩트,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둘기는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아주 흔한 새입니다. 그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에 이르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맷비둘기, 양비둘기, 흑비둘기, 염주비둘기, 녹색비둘기 등이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녀석은 양비둘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집비둘기라고 해서 바위비둘기라는 종이 개량된 품종입니다. 여러 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색도 은근 다양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집비둘기를 중심으로 비둘기에 대한 다양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비둘기는 아시는 대로 구구구구 하고 울어요. 구구구구. 근데 구애야 할 때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울어요. 수컷은 암컷에게 구애를 할 때 입을 이렇게 크게 벌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컷이 수컷의 입속에 부리를 집어넣으면 프로포즈 성공이라네요. 아 몰라네. 암컷은 임신을 하면 알을 2개 정도 낳는데 신기한 건 암컷만이 아니라 수컷도 함께 이렇게 알을 품는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새끼가 태어났을 때 암컷뿐만 아니라 수컷도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는 거죠. 이건 피존 밀크라고 해요. 피존 밀크는 사실 진짜 젖은 아니고요. 비둘기는 주로 딱딱한 곡류를 먹기 때문에 이걸 새끼한테 바로 먹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먹이를 반쯤 소화시키고 모이주머니에 저장해요. 그리고 새끼에게 모이주머니에 있는 이 피존 밀크를 먹이는 거죠. 피존 밀크는 굉장히 느끼하고 역한 두유 맛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우씨 어떻게 하는 거지? 비둘기는 몸에 비해 머리가 작아요. 그래서 멍청하다고 오해를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알고 보면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실. 비둘기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길들여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서령문자판 내용을 보면 약 5,000년 전에도 사람이 비둘기를 길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비둘기는 그냥 똑똑한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귀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를 집에서 최대 1000km 떨어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풀어놓아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비둘기가 집을 잘 찾는 이유로 태양빛을 보고 길을 찾는다는 태양 방향 판정설과 지구의 자기를 느껴서 길을 찾는다는 지자기 감응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그런데 비둘기는 햇빛이 없는 밤에도 길을 잘 찾기 때문에 지자기 감응설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비둘기를 통신용으로 많이 사용했대요. 편지를 전하는 비둘기라고 해서 전서구라고 불립니다. 전서구가 가장 멋지게 활약했던 시기는 바로 제1, 2차 세계대전 때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프랑스군 약 500명이 같은 편인 미군에게 적군으로 오해를 받아 포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때 쉐아미, 우리말로는 친애하는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비둘기가 총탄이 퍼붓는 하늘을 뚫고 무려 4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슴과 다리에 총을 맞았고 다리 대부분을 잃었지만 결국엔 편지를 전했어요. 우린 네 편이야. 그만 좀 쏴. 쉐아미는 안타깝게도 이 부상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무공 십자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실 이름인 G.I. 조라는 친구도 있어요. G.I. 조는 약 1000명의 영국 병사들이 어느 마을에 갇혀 아군의 습격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그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적국 상공을 날아서 포격을 중지해달라는 편지를 전달했어요. G.I. 조는 이 공으로 디킨 메달을 수여받았는데 이건 그 당시 군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에 버금가는 메달이었어요. 이렇듯 전쟁에서의 무의미한 살상을 줄이는 활약을 통해 평화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비둘기. 비둘기 중에서도 하얀 비둘기가 이 평화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하얀 백염주 비둘기는 마술사들의 조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이렇게 관상용으로 개량된 공작 비둘기는 반려동물로도 사랑받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던 비둘기가 이제는 홀대받는 걸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너무 많죠. 조금만 길거리를 걸어다녀도 쉽게 비둘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무려 100만 마리가 서식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대한조류협회에 따르면 수도권에만 약 50만 마리가 있고 그중 4에서 5만 마리가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비둘기가 많아진 이유는 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로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꼽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멋진 개회식을 하겠다고 도합 6,000마리의 비둘기를 날려보냈거든요.
이렇게 성화 주변에 앉아있던 비둘기들은 인간이 미안해. 제가 처음에 집비둘기는 이 바위비둘기가 개량된 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절벽과 바위 틈새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과 너무나 그 형태가 비슷합니다. 집비둘기들에게 도시는 커다란 바위나 마찬가지라서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쓰레기도 많아 먹을 것도 넘치니 번식 횟수도 1년에 두어 번이던 게 대여섯 번으로 늘어나기까지 합니다. 비둘기가 혐오의 대상이 된 두 번째 이유, 더러워서. 근데 비둘기가 더러운 건 비둘기 탓은 아니에요. 비둘기는 원래 깨끗한 동물이라고요. 야생에서는 천적이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하루 서너 번씩 물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들의 천적은 맹금류예요. 도시에서 맹금류를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 비둘기를 잡아먹을 친구들은 길고양이를 제외하면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 딱히 냄새를 풍겨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게다가 도시에서는 물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 자연스럽게 목욕하는 습성이 사라지게 되고 만 겁니다. 먹을 물도 찾기 어려운 비둘기들은 이렇게 공공급수대를 찾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새들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머리를 뒤로 젖혀 그 물을 삼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부리를 빨대처럼 사용해서 물을 빨아들일 수 있어요. 아까 피존 밀크를 마시던 아기 비둘기처럼 말이죠. 도시의 비둘기들 더러운 게 맞긴 해요. 도시의 더러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비둘기들은 깃털 속의 먼지들이 비둘기가 날개를 푸드덕거리면 세균 떨어진다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실제로 떨어지는 건 우리 몸에도 있는 각질이나 먼지 정도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이 느낌적 느낌으로 더러우니까 아무래도 피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비둘기의 위생이나 날갯짓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한 건 비둘기들의 똥입니다. 사람한테도 안 좋지만 철제 구조물이나 이 문화재에도 피해를 줘요. 비둘기들의 배설물이 응고된 뒤에 빗물과 결합하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철과 석재가 부식되고 맙니다. 2007년에는 비둘기 배설물 등의 원인으로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커다란 다리가 무너지기도 했어요.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 있는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비둘기 배설물에 의한 훼손을 막기 위해 몇 년째 유리 보호벽에서 보존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비둘기를 쫓기 위해 방조망을 설치하거나 플라스틱 판에 이렇게 철핀을 꽂아 새가 앉지 못하게 하는 버드 스파이크를 설치하기도 하며 이 천적인 매 모형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비둘기 퇴치 서비스 이용률도 높아지면서 이 업계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한편 환경부는 2009년부터 비둘기를 공식적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포획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외국에서도 비둘기와의 전쟁은 꽤 치열한데요. 프랑스는 심지어 적극적인 포획과 사살을 허가했어요. 영국의 경우엔 트라팔가 광장에서 모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약 9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좀 머리를 썼는데요. 비둘기 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비둘기가 찾아와 알을 낳으면 가짜 알로 바꿔서 번식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비둘기를 하나하나 잡아서 불임 수술을 한다고 해요. 미국 LA에선 불임약을 먹이에 섞어 뿌리는 방식으로 개체 수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법을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보호 대상인 제비가 잘못 먹을까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기피의 대상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비둘기 혐오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경의선숲길 사건 기억하시나요? 한 70대 남성이 새똥을 맞고 화가 많이 나서 농약을 섞은 새모이를 경의선숲길에 뿌렸고 이로 인해 비둘기와 참새 수십 마리가 집단 폐사해버렸습니다. 비둘기가 이런 분풀이를 당해 마땅한 존재인지 사실 좀 씁쓸하긴 해요. 비둘기는 그냥 태어나서 살아갔을 뿐 잘못한 게 없는걸요. 얼마 전에 한 터키 아저씨의 훈난 얘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저씨가 비를 맞고 추위에 떨고 있는 비둘기를 보고 헤어드라이어로 이렇게 깃털을 말려줬다고 합니다. 이 창문을 열었는데 그 비둘기가 창턱 구석에 있었어요. 몸이 젖어서 추위에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살아있는 동물이고 계속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라고 터키 아저씨는 말씀하셨다고 해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였고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동물 비둘기.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젠 필요 없어, 좀 사라져 줄래? 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잔인하고 이기적인 저사가 아닐까요? 오늘은 비둘기의 사랑받던 과거와 비참한 현재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